안녕하세요 여러분. 작가 보일견입니다.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삶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인생이 참 묘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유튜브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해봤어요. 더욱이 작가가 될 거라고는 꿈도 꿔본 적 없는데 어느새 보니 세 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책을 출간하기 전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두 딸에게 매일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오늘 뭘 먹을까가 최대 고민거리인 그런 아줌마요. 책 읽는 걸 좋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읽은 것도 아니었고요. 대단하게 글솜씨가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책을 3권 냈다니까 뭐 대단한 작가인 줄 아시는데 오늘은 저의 가면을 좀 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저의 채널을 계속 들으시다 보면 작가 별거 아니었네, 나도 책 한번 써봐 하신 분들이 많아지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도 책 한번 써보고 싶다, 나도 글 좀 써보고 싶다 하신 분들 많죠. 그렇다면 저의 채널을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대단한 필력을 가진 작가도 아니고요. 베스트셀러를 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메무커상이라든가 노벨문학상을 타기 위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른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방송은 절대로 그런 분들을 위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저의 채널은 그야말로 초짜, 글쓰기도 초짜, 책쓰기도 초짜이신 분들을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작가나 글쓰기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께선 건져가실 게 많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따라올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글쓰기부터 책쓰기, 작가 되기에 대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셨죠? 앞으로 글쓰기, 책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모두 저의 책 브런치 하실래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의 출간 경험과 필요한 정보를 담은 에세이집인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밥북 출판사에서 나온 브런치 하실래요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글쓰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글을 잘 쓰는 유전자가 따로 있냐고 물으세요. 타고난 재주가 있어야 작가가 되는 게 아닌가 궁금하신 거죠. 제 생각엔 제가 좋아하는 김금희 작가님, 한강 작가님 같으신 분들은 타고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서부터 독서광이었고 글쓰기에서도 두각을 드러내지 않으셨을까 하고요. 반면 작가가 되려면 엉덩이가 무거워야 한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만큼 쓰고 또 써야 한다는 뜻이겠죠. 저도 작가가 되기 위한 조건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독서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이 글을 쓰려면 또 작가가 되려면 책을 무조건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남자는 모름지기 5수레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두고의 시나 가슴속에 10,000권의 책이 있어야 글이 되고 글씨가 된다는 추사 김정희의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독서에 관해 다르게 생각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책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해서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요. 대단히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1년에 10권을 읽어도 삶에 대단한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1년에 1000권을 읽어도 뚜렷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독서가 글쓰기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책을 모조리 읽고 글을 쓰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책에 대해 내려놓을 줄 알고 필요한 책은 따로 있다는 다소 오만한 생각이 글쓰기에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멍 때리기를 좋아해야 돼요. 한참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멍 때리기가 꼭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야 자신의 생각도 정리할 수 있고 생각하는 능력도 커진다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작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시도 때도 없이 멍 때리기를 좋아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나 회사 다닐 때 하도 멍 때리기를 좋아해서 혼도 많이 나고 욕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멍 때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책을 읽으면 주인공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만약 주인공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한다거나, 영화를 보면 머릿속으로 뒷이야기를 꾸며내느라 정신이 없었던 거죠.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주제에 관한 글을 쓰려면 거기에 대한 신문, 영화, 책에서 본 것들을 계속 생각해요. 오히려 글을 쓰는 시간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들이 보면 그저 멍 때리고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글을 쓰려면 멍 때리는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요. 뭐 대단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봤던 드라마, 영화, 길에서 지나쳤던 사람들의 모습, 행동, 또 내가 했던 말들, 뭐 다 이런 거요. 그런 게 글 쓰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부터 글을 쓰고 싶으시다면 자주 멍 때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좀 느긋해야 돼요.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글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글을 쓴다는 게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도 많이 해야 하고 또 지웠다가 다시 쓰기도 해야 하고 여러 번 고치기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쁘게 돌아간다 해도 글쓰기는 절대로 조급하게 굴어서는 안 돼요. 저는 독서록으로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사실 엉망이었어요. 독후감으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을 때까지 한 2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글 한 편을 완성했다고 해서 바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된장과 글은 묵혀야 제맛을 내는 법이거든요. 마음에 들게 쓴 글이라도 일주일 뒤에 보면 찢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엉망이다 싶은 글도 나중에 보면 괜찮네 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글을 완성하면 서랍에 한 일주일 정도 넣어두세요. 된장처럼 읽는 냄새가 솔솔 나면 그때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수정하고 고치면 멋진 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작가와 책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겠죠. 그런데 독서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또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책은 계속 쏟아지는데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요즘엔 독서에 관한 책들이 많긴 한데요. 책을 읽는 순서부터 줄거리와 분석까지 자세히 나온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독서의 방향을 잡고 싶으시다면 다음의 책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움을 받은 책들인데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책은 주니어 RHK에서 나온 통합지식 100 세계고전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초등지식 교양서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소개된 책들을 보면 수전 손택의 타인의 고통, 마르크스의 자본론까지 초등학생만을 위한 책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책을 선택했던 이유도 논어, 안나 카레니나 과학혁명의 구조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서인데요. 고전부터 제대로 읽어보고 싶은 분들은 책에서 소개한 책들을 하나씩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장석주 작가님의 마흔의 서재입니다. 장석주 작가님은 마흔쯤에 시골로 내려가 산속 호수 옆에 집을 짓고 25,000권의 책으로 서재를 만드셨다고 하죠. 그런 만큼 독서를 통한 깨달음과 철학이 남다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책 페미니즘의 도전의 저자이자 여성학자이신 정희진 작가님의 정희진처럼 읽기입니다. 이 책은 작가님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읽고 쓴 서평 79편이 담겨 있는데요. 소개한 책들이 고전이나 유명 도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통념과 상식을 제시한 책들이 많아요. 이 세 권의 책들은 저의 사적인 취향에 의해 선별한 책이니 그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블로그와 서평 쓰기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의 책 브런치 하실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